아, 욕실에서 미끄러졌을 뿐인데 이게 뭔 일인가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119입니다. 지금 어디가 아프신가요? 허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냥 욕실에서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낙상 사고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골다공증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뼈가 속에서부터 스펀지처럼 썩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정형외과에서 근무해온 김승환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골절 환자를 수술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한 편이 여러분의 뼈를 살리고 나아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지난달 새벽 응급실로 실려온 73세 이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도 하시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날 아침 욕실에서 비누를 밟고 미끄러지셨습니다. 사실 넘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으셨을 뿐인데 그 순간 등뼈에서 뚝 소리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허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서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아드님이 119를 부르셨고 응급실로 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었거든요. 그냥 주저앉기만 했는데 등뼈가 납작하게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골밀도 검사 결과였습니다. T스코어가 마이너스 3.8이었어요. 정상이 마이너스 1 이상인데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거든요. 할머니의 뼈는 이미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뼈가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부러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건강검진도 매년 받았는데 골밀도 검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미리 알았다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뼈가 아픈 것도 아닌데 골다공증은 아닐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증상이 전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지면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침묵의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소리 없이 다가오는 쓰나미 같은 거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뼈가 계속 약해지고 있다가 아주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대퇴골 골절, 그러니까 골반 부분에 뼈가 부러진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20%가 한 해 안에 사망하십니다. 5명 중 1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골절 때문에 누워 지내시다 보면 폐렴이 오기 쉽고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욕창이 생기고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골절에서 살아남으신 분들 중에도 절반 정도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됩니다. 작년에 75세 박영수 어르신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겨울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셨거든요. 그때 엉덩방아를 찧으셨는데 대퇴골이 부러졌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석 달을 누워 계시다가 폐렴이 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2달을 더 계셨고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지금은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세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 한 번의 낙상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작 뼈 건강을 챙겼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된다고요. 그럼 이제 골다공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누가 위험한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골다공증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우리 뼈는 30대 중반까지 가장 튼튼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 손실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폐경 직후 5년에서 7년 동안은 매년 뼈의 밀도가 2%에서 3%씩 감소한다고 해요. 10년이면 20%에서 30%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폐경 후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에 특히 취약한 겁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여성의 절반 정도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은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타민 D 부족률이 90%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외출을 잘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더욱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져요. 중력을 받으면서 체중을 지탱하고 근육이 뼈를 당기면서 자극을 주면 뼈를 만드는 세포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고 집에만 앉아 계시면 뼈에 자극이 없어서 계속 약해지는 겁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몇 달만 있어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중력이라는 자극이 없으니 뼈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약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약해집니다. 네 번째는 흡연과 과음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이 억제되고 칼슘 흡수도 방해받아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은 뼈를 만드는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칼슘과 비타민 D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매일 소주 한두 잔 이상씩 드시는 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다섯 번째는 특정 약물의 장기 복용입니다. 스테로이드제를 오래 복용하시면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이나 일부 항경련제, 제산제도 장기간 복용하면 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골다공증이 있으셨다면 자녀도 위험이 높아요. 특히 어머니가 대퇴골 골절을 경험하셨다면 딸의 골절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원인들로 골다공증이 생겨도 증상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키가 3cm 이상 줄었다면 척추뼈가 이미 약해져서 주저앉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키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건 척추뼈가 압박 골절을 일으켜서 납작해지는 거거든요. 74세 박정자 할머니가 이런 경우셨어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158cm였는데 최근에 재보니 152cm였대요. 6cm나 줄어든 거죠.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허리가 자꾸 아프고 등이 굽어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오셨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척추뼈 여러 개가 이미 압박 골절이 와 있었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미 여러 번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등이 굽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꼬부랑 할머니라고 표현하는 모습이죠. 이것도 척추뼈가 앞쪽으로 주저앉으면서 생기는 변형이에요. 단순히 자세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뼈가 부러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도 않고 그냥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뿐인데 손목이 부러지거나 계단 한두 개를 잘못 디뎠을 뿐인데 발목이 부러지는 경우예요. 이런 골절을 취약성 골절이라고 하는데 골다공증이 심하다는 증거입니다. 66세 이영숙 할머니가 손주를 안아 올리다가 손목이 부러지셨어요. 그냥 10kg 정도 되는 손주를 안았을 뿐인데 손목뼈가 부러진 거죠. 검사 결과 심한 골다공증이었고 의사가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척추나 대퇴골이 부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번째는 만성요통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리가 계속 아프고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더 아프다면 척추에 미세 골절이 생기고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허리가 아픈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이것도 골다공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중에 골다공증이나 골절 병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고령의 골절을 경험하셨다면 자녀들도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해요. 이런 위험 신호들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절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 75세 이상 남성분들,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 흡연이나 과음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뼈 건강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벽에 등을 대고 서는 테스트입니다. 맨발로 벽에 등을 쭉 붙이고 서 보세요. 이때 뒤통수, 등, 엉덩이, 발뒤꿈치 네 곳이 모두 벽에 닿아야 정상이에요. 만약 뒤통수가 벽에 닿지 않는다면 이미 척추가 앞으로 굽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비뼈와 골반뼈 사이 거리를 재는 것입니다. 옆구리를 만져보시면 갈비뼈 제일 아래 부분과 골반뼈 제일 위 부분이 만져지실 거예요. 이 두 곳 사이에 손가락이 2마디 이상 들어가야 정상인데 한 마디도 안 들어간다면 척추뼈가 주저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한 발로 서기 테스트입니다. 눈을 뜨고 한 발로 20초 이상 서 계실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만약 10초도 못 버티신다면 균형 감각과 근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로 낙상 위험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근력도 함께 약해져 있거든요. 네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팔을 가슴에 X자로 모으고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일어났다 앉았다를 해보세요. 15초 안에 할 수 있어야 정상인데 20초 이상 걸리거나 중간에 쉬어야 한다면 하체 근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자가진단법들은 정확한 골밀도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뼈와 근육 건강이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역시 골밀도 검사입니다. 65세 이상 여성분들과 70세 이상 남성분들은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골밀도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검사는 간단합니다. 기계 위에 누워 계시면 5분 정도면 끝나요. 전혀 아프지 않고 방사선 노출량도 극히 적어서 안전합니다. 검사 결과는 T-스코어라는 수치로 나오는데요. -1 이상이면 정상, -1에서 -2.5 사이면 골감소증,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만약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절대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면 골절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입증된 골밀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mg에서 1200mg 정도가 필요해요. 우유 한 컵에 약 300mg, 요구르트 한 개에 약 200mg, 멸치 한 줌에 약 250m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두부, 치즈,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음식에도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하루 3번 식사 때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한 가지씩 드시면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이때 중요한 건 한 번에 500mg 이상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의 양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하루에 최소 800IU에서 1000IU 정도가 필요한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하기 쉽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을 쬐는 거예요. 팔과 다리를 노출한 상태로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시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겨울철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이 중요해요.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댄스처럼 발로 땅을 딛는 운동들이 뼈에 자극을 줘서 골밀도를 높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도 좋은 운동이지만 체중 부하가 적어서 골밀도 향상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이 뼈를 당기면서 자극을 주거든요. 집에서 간단히 스쿼트, 런지, 벽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도 좋아요.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뼈의 30%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도 약해집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60kg이시면 60g에서 72g 정도죠. 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 같은 음식에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반찬을 드시면 충분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고기를 적게 드시는데 이게 오히려 뼈 건강에 안 좋습니다. 물론 지방이 많은 고기보다는 살코기나 생선, 닭고기가 더 좋아요. 다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뼈뿐만 아니라 폐, 심장, 혈관 모든 것에 나쁘거든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매일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뼈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섯 번째는 넘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문턱을 없애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밤에 다닐 수 있도록 센서 등을 달아두세요. 신발도 중요해요. 굽이 낮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슬리퍼는 벗겨지기 쉬우니 집 안에서도 발을 감싸는 실내화를 신으시는 게 좋아요. 겨울철 빙판길에는 아예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꼭 나가셔야 한다면 미끄럼 방지 더신을 신으시고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일곱 번째는 시력과 청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거나 잘 들리지 않으면 균형을 잡기 어렵고 넘어지기 쉬워요. 정기적으로 안과와 이비인후과 검사를 받으시고 안경이나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꼭 착용하세요. 특히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있으시면 조기에 치료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으셨다면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해요.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스맙, 랄록시펜 같은 약들이 있는데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약들은 골절 위험을 50%에서 70%까지 줄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약 먹기를 꺼려 하시는데 골절이 한번 오면 그 후유증이 훨씬 심각하거든요. 약의 부작용보다 골절의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9번째는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치료를 시작하신 후에도 1년에서 2년마다 골밀도 검사를 다시 받으셔서 치료 효과를 확인하셔야 해요. 약이 잘 듣지 않으면 다른 약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혈액 검사로 칼슘, 비타민 D,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다공증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에요.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골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72세 안순자 할머니가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할머니는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는데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치료를 거부하셨대요. 그러다가 2년 후 욕실에서 미끄러져 대퇴골 골절을 당하셨고 수술 후 석 달을 누워 계시면서 폐렴까지 왔어요.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지금도 보행기 없이는 걷지 못하십니다. 할머니는 그때 치료를 시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너무 후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칼슘만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칼슘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D, 단백질, 운동 모두 함께 해야 효과가 있어요. 칼슘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결석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하루 2000mg 이상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운동하다가 다칠까봐 아예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위험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균형 감각을 좋게 해서 낙상을 예방합니다. 본인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넷째, 약의 부작용이 무서워서 복용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지만 대부분 경미하고 일시적이에요. 골절의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의사와 상담하면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민간요법이나 건강보조식품만 믿고 정식 치료를 미루는 것입니다. 홍화시나 칡즙, 각종 뼈 건강보조제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뼈는 침묵 속에 약해지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뼈를 살리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지킵니다. 몇 개월 후 이순덕 할머니가 외래로 오셨을 때 이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척추 압박 골절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골다공증 약을 꾸준히 드시고 매일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챙겨 드시고 날마다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6개월마다 병원에 오셔서 정기검진을 받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골절을 겪지 않았다면 골다공증이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을 거라고. 이제는 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검사받으라고 권한다고 말이에요. 할머니의 딸인 이미영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골절을 당하신 후 본인도 골밀도 검사를 받아봤는데 골감소증이 나왔대요. 50대 초반인데 벌써 뼈가 약해지기 시작한 거죠. 만약 어머니 일이 없었다면 자신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라고. 지금은 운동도 하고 칼슘도 챙겨 먹으면서 미리 관리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뼈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우유 한 잔 마시기, 햇빛 쬐며 30분 걷기, 스쿼트 10개 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뼈를 지키고 나아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게 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뼈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뼈 건강관리 노하우도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100세 시대, 튼튼한 뼈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